안녕하세요, 미스터 킹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스마트폰으로 조금 더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 팁을 몇 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부분은 정말 사진을 잘 모르시는 분, 거의 사알못이다. 진짜 나는 똥손이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 이제 카페를 가거나 어디 나들이를 나가면 스마트폰으로 나도 사진을 찍어 봐야지 하고 이렇게 찍었다가 사진이 너무 안 예쁘게 나오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스마트폰을 집어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 사진을 좀 많이 못 찍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가져왔으니까 좀 사진을 찍으시나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진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가는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진은 조금 안정되고 조금 묵직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사진, 그런 사진을 찍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진지하고 이런 사진. 물론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걸 찍거나 좀 파릇파릇하게 예쁜 사진 찍을 때는 밝고 채도가 높거나 이런 화사한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 사진도 좋지만 오늘은 나는 왜 사진을 찍으면 항상 이렇게 좀 밋밋할까? 왜 내 사진은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진 꿀팁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렌즈의 왜곡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이 대부분 기본 화각이 한 26mm, 28mm 정도 되는데 굉장히 넓은 광각 축에 속하죠. 그런데 이 렌즈를 써보면 광각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왜곡이 생깁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그래서 예전에 삼성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이렇게 외계인처럼 콘머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사람을 여기 가운데에 두고 다리를 이렇게 아래쪽에 두 개 찍으면 이 다리가 늘어나서 길어지게 보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렌즈의 왜곡 때문인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퍼지듯이 왜곡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 카페 같은 데서 좀 조형물이나 커피잔이나 이런 것들을 예쁘게 찍고 싶으셔서 이렇게 막 스마트폰을 너무 가까이, 컵 가까이 갖다 들이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막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좀 딱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사진이 찍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찍고 그걸 나중에 편집을 통해서 중간을 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 중앙 부분은 왜곡이 적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로 사진이 찍혀 있을 거고 그거만 잘라내서 쓰는 거죠. 물론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드래그로 확대를 해가지고 찍는 방법도 있지만 사진을 디지털 확대되면 화질에 손해도 보게 되고 어차피 나중에 그냥 잘라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자를 때 내가 선택해서 구도를 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멀리서 떨어져서 사진을 찍고 가운데를 잘라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측광에 대한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카메라가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찍히고 있는 사진이 밝은지 너무 어두운지를 카메라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스마트폰들이 너무 밝게 찍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진을 밝게 찍으면 화사하고 따뜻한 사진을 찍거나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조금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카페 안같이 이렇게 침침한 어두운 환경에서는 너무 억지로 사진을 밝히려고 하면 좀 밋밋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뭐 그저 그런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 노출을 낮추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낮춰서 노출을, 밝기를 좀 낮춰서 찍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스마트폰이 그냥 해주는 대로 찍으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노출을 바꿔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보정으로 밝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애초에 사진을 찍을 때부터 좀 정노출에 맞춰서 찍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페 같은 데서 좀 힘 있는 사진을 원하실 때는 노출을 좀 낮춰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카페 같은 데를 가시면 카페 안에는 잡지도 있고 뭐 화분도 있고 여러 가지 소품들이 굉장히 감성적인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받으셔서 그 자리에서만 꼭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 진열되어 있는 잡지를 들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창가로 커피를 들고 가보신다든지 혹은 예쁜 화분이 있으면 그 옆에 커피잔을 놓고 찍어 보신다든지 해서
카페에는 온통 감성적인 것들 소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찍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조금이라도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정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찍었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그 밋밋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더라도 그런 밋밋한 느낌이 느껴지고 내가 맨날 보던 그 일상적인 사진이면 그렇게 특별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아웃포커싱이 돼서 뒤가 확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화질이 너무 좋다든지 혹은 색감이 아주 예쁘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특징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지고 이거 뭔가 좀 느낌 있는데 좀 감성 있는데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도 필터가 있거나 혹은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뭐 대비를 좀 올려본다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출을 낮춰본다든지 채도를 좀 만져본다든지 해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보정을 해보시면 그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진들이 또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진은 찍을 때 잘 찍는 게 진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정을 조금만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뭐 아무거나 이렇게 조금 만졌는데도 굉장히 없었던 느낌이 생겨나는 그런 사진들을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진에 소질이 없고 똥손이라고 느껴지시면 보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 사진들도 보정빨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말 나온 김에 우리 같이 보정을 조금 해볼까요? 우선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맞춰서 1:1 구도가 감성적이기 때문에 1:1 구도로 하고 이 가장자리가 좀 불필요한 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저는 이렇게 잘라서 요 블루베리를 조금 강조를 해주고 위에 다른 음료는 조금만 나오게 이 블루베리를 주 피사체로 하고 위에 있는 저 차는 보조 피사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네, 이 정도에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이쁘지만 밝기에 가셔가지고 지금은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으니까 대비를 한번 쭉 올려봅니다. 그러면 훨씬 선명하고 진해졌죠. 벌써 좀 예쁘죠. 여기서 곡선에 가서 안부를 조금 지우고 어두운 영역을 낮춰주고 중간은 다시 살려주는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대비가 조금 더 진해지지만 지면서 채도까지 같이 올라가네요. 그죠? 자, 이 정도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좀 더 임팩트 있게 해놓은 다음에 색상에 가서 생동감만 조금 올리고 채도는 조금 낮추겠습니다. 생동감 좀 더 올리고 전반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색온도를 약간 노란색으로 만져도 되는데 조금만 만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운데에 좀 집중될 수 있도록 비니팅을 살짝만 주고 혹시 여기서 좀 레트로한 감성을 주시고 싶다면 그레인을 살짝 넣어주면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보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보정 전. 보정을 한 모습을 보고 다시 보정 전의 모습을 보면 너무 밋밋해 보이죠. 이게 좀 더 낫지 않나요?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스마트폰 사진을 찍을 때 드리고 싶은 꿀팁은 이상 4가지입니다. 너무 왜곡이 심하게 생길 때는 무리하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찍은 다음에 가운데를 잘라서 쓰자. 그리고 내 카메라 렌즈의 왜곡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것까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중급자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노출을 조금 낮춰서 찍어보자. 기존의 스마트폰들이 너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정노출보다 밝게 찍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에 소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집어 들고 와서 활용해보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대로만 사진을 찍어서는 예쁜 사진을 찍기가 힘들기 때문에 커피잔을 들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도 해보고 예쁜 자리가 있으면 옮겨도 보고 소품이 있으면 들고도 와보고 그렇게 찍어보시면 더 재밌고 더 예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조금이라도 보정을 해보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데 또 재미가 들려가지고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툭툭 찍어보고 있는데, 그걸 또 보정해가지고 어디 올리고 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카메라가 없더라도 요즘 스마트폰이 너무 대중화가 돼서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도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즐겁게 사진 생활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